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혼한 여자예요. 저는 유년 시절을 가난하고 외롭게 보냈어요. 저희 아빠가 도박 중독이셨거든요. 매일 밤마다 엄마 아빠는 돈 때문에 그리고 아빠의 도박 때문에 싸움을 벌이셨고 긴 싸움 끝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엄마는 저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아빠와 헤어지셨어요.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엄마는 저를 데리고는 도저히 힘이 드셨는지 시골집에 있는 외갓집에 맡겨두셨고 막무가내로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는 저에게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는 돈을 벌러 서울에 가셨어요. 시골에 남겨진 전 또래도 없고 놀거리도 없어서 늘 심심하고 외로웠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밭일과 하우스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하루 종일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저녁을 먹을 즈음엔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빠의 흉을 보거나 엄마를 걱정하느라 집안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8년 정도를 살았고 저는 또래보다 그늘도 많고 조숙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갈 무렵 다행히 엄마가 정말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이후부터는 엄마와 함께여서인지 저는 예전보다 밝아졌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혼자 힘들게 돈을 버셔야 했고 저의 학비를 대느라 저희 집은 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어서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는데 그렇게 대학 3학년쯤 되니 이것도 계속해서 이골이 났는지 제 나름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애도 못한다고 대학 시절 다 보내게 생겼다며 과 친구가 한 학년 높은 다른 과 선배를 소개해줬고 친구 소개로 나간 자리에서 그 선배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선배 역시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해서 저희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사귀게 되었죠. 난생 처음 연애라는 것을 하니 아, 세상엔 이런 감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덕에 저는 저절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남자친구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면 공무원이 될 거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는 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름만 알면 누구나 다 아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땐 그러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직장인이 되고부터는 이상하게 자꾸만 위축이 되었고 데이트를 할 때면 이러다 나이만 먹고 직업 하나 없는 한심한 사람이 될 것 같다면서 불안해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짠하고 안쓰러워서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더 하면 분명 목표하던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용돈과 공부에 필요한 돈까지 제가 주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자기 집에 손을 벌리기가 미안하다고 속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돈도 처음엔 받을 수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다 보답한다며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저희 지원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꼭 합격해서 지금까지 받은 건 물론이고 평생 자기한테 보답하고 살게. 두고 봐. 내가 우리 자기 꼭 호강시켜준다.
입이 보배라고. 하지만 정말 남자친구 말대로만 된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이런 연애를 누군가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뿐인 남자친구이고 또 남자친구의 말을 믿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의 뒷바라지를 했고 이젠 저도 지쳐간다고 생각할 즈음 남자친구는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집에선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었죠. 자기의 합격의 공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아직은 이르지만 1년 뒤 결혼을 하자고 미리부터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내심 기다렸던 프로포즈라 기꺼이 그러자고 했고요. 그동안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동안 노력한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비록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느라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지만 살면서 하나하나 장만하고 또 둘이 노력해 점점 살림을 키워가는 것도 사는 재미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뜻밖의 변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어차피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문제될 건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식 전에 임신했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죠. 저의 임신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뭘 부끄러워하냐며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을 앞당기자고 혼자 신이 나서 자기 집에 제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 역시 조심스럽게 저희 엄마에게 제 임신을 알렸어요. 엄마는 놀랐음에도 저를 생각해 괜찮다고 어차피 결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잘된 일이라고 말해주셨지만 내심 저와 같이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애부터 가져서 혹여 흠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자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시험을 준비할 때는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애가 공무원이 되면 다 네 덕이야.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하셨던 그의 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태도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너도 참 여자애가 조심성이 없다. 아무리 결혼 생각이 있어도 그렇지 몸을 그렇게 막 굴려도 돼? 공무원 아내가 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이라니 내가 나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몸을 막 굴렸다니 저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애가 공무원 됐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사위로 달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도 우린 너 생각해서 의리 지키는 거니까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해봐. 너랑 네 엄마 속으로 땡 잡았다고 엄청 좋아했지? 그러니까 피임도 안 하고 덜컥 애부터 가졌지. 하기사 네가 또 어디서 우리 아들 같은 공무원을 만나겠니? 너랑 네 엄마 욕심내는 거 나 다 이해한다. 저는 기가 찼어요. 이제 막 공무원 된 지 1년도 안 된 아들을 가지고 벌써부터 유세라니.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7년 동안 일을 했고 동기보다 승진도 빨라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남자친구보다 제 벌이가 좋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겠죠. 저는 달라진 그의 어머니의 태도에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안에 새 생명이 자리하고 있고 이 결혼을 깨려면 저희 엄마에게 오늘 겪은 일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 심경을 모두 말했는데
글쎄 이 남자는 제 속도 모르고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가 요즘 나 공무원 돼서 좋아서 그래. 그냥 조금만 자기가 이해해줘. 자기도 우리 엄마 오래 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야. 라는 거 있죠.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제 마음에 1도 공감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만 신이 나 있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결국 뱃속의 아이와 상처 많은 저희 엄마를 생각해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식은 제가 배가 불러오면 다른 친척들이 알아본다고 예정보다 빨리 올렸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된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이 애는 허니문 베이비야. 알겠지? 절대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된다. 잊지 마. 허니문 베이비야. 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까지 창피하다고. 당신 손주인데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기심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너 임신해서 힘드니까 신혼여행은 해외 말고 제주도로 가라. 마음 같아선 그냥 신혼여행이고 뭐고 관두라고 하고 싶은데 너 그럼 두고두고 나 원망할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제주도라도 가라고 하는 거야. 괜히 거기까지 간다고 고생하면 애한테 안 좋은데. 아무튼 자나깨나 애 조심해라. 허니문 베이비 어쩌고 하더니 이젠 애 때문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라니. 저는 이미 마음이 틀어져서인지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에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시작이 어쨌건 남편과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넘겨왔는데 결혼하고 3개월이 되어갈 즈음부터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입 공무원에 새신랑 타이틀까지 얻은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요. 제가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시작해서 그 술 냄새가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좀 하니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밖에서 나란 일 하다 보면 술도 먹을 수 있지. 왜 바가지야? 이 집은 원래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유전일까요? 공무원 좀 됐다고 나란 일이라니? 누가 들으면 영의정 정도는 되는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속에선 뜨거운 화가 올라왔지만 술에 취한 사람과 대화해봤자 내 속만 터지지 하는 생각으로 더는 뭐라고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는지 제가 점점 배가 불러오고 뭉치고 하혈을 하는 등 고생을 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는 다른 집 부부는 맞벌이 하는데 자긴 외벌이 시키냐며 슬슬 불만을 얘기하더군요. 둘이 벌어도 돈 모으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애까지 있으면서 나 혼자 벌어 사냐? 너도 참 양심 없다. 주사도 아니고 맨정신으로 대놓고 저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도저히 그냥은 넘길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 그래? 양심? 자기야말로 양심 없니? 그동안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사표 낸 게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잖아. 말은 안 해도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자기 말대로 임신해서 그런 건데 뭘 그런 걸로 눈치를 보냐? 괜히 회사 때려치우고 싶었던 거 이래저래 핑계대는 거잖아. 저는 말도 통하지 않고 저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남편과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닫았어요. 그리고 꼭 무슨 짓을 해서라도 출산 후 바로 복직을 하리라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속을 긁어놓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는지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그날도 남편은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자는 사이
바닥에 남편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며 주방으로 가는데 핸드폰에 자꾸만 전화도 아닌 것이 진동이 오는 게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별 관심도 없었을 남편의 핸드폰. 하지만 그날은 무슨 호기심인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죠. 확인은 아주 쉬웠어요. 평소 제가 자기 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안 남편은 그 흔한 핸드폰 패턴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손쉽게 확인한 남편의 폰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 여러 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업소 여자와 바람이 났는지 핸드폰 갤러리에는 이상 야릇한 사진들이 100장도 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문자들과 사진이 저장된 날짜들을 확인하니 저와 막 결혼했을 때부터 이 남자는 그러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갑자기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 놀라서인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공무원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인간이 미쳤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도 곧 이성을 놓고 술에 취해 뻗어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남편은 짜증과 귀찮음으로 일관하더니 제가 핸드폰 사진과 문자를 봤다고 하자 정말 술이 확 깨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오해야. 난 그냥 쫓아가기만 한 거야. 선배들이 가자고 하는데 말단인 내가 무슨 재간이 있어. 자기야, 믿어줘. 남편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진들이 가득한데. 이대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서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한 일인데 그때 저의 심경은 당신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데 나한테 그렇게 공무원 아들 뒀다고 유세할 수 있느냐 따지고 싶었어요. 사실 남편도 그렇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에 시어머니 역시 남들 다 아는 임신 가지고 직장까지 그만두냐며 당신 아들 힘들어서 어쩌냐고 저에게 그렇게 눈치를 주셨거든요. 이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길을 팍 꺾어버리고 싶었어요. 물론 마음 같아선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란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이를 위해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의 추잡한 흔적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도 알아야지. 시댁에 쪼르르 와서 이른다고 뭐가 달라지니? 그래서 뭐 애도 있으면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 애도 너처럼 애비 없이 살게 할래? 그냥 조용히 살아. 들춰서 너도 좋을 거 없잖아. 어머니, 어떻게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다 문제라도 되면 이 사람 공무원이고 뭐고 잘려요. 그러니 하는 말이다. 너는 네 서방 망신당해서 잘리게 하고 싶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는 거야. 얘도 뭐 거기 가서 그러고 싶었겠어? 다 처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맞아 엄마. 나 정말 가기 싫었어. 그래. 내가 네 엄만데 네 속을 내가 알지. 참 모자가 똑같았어요. 염치 없고 개념 없고 게다가 이기적인 것까지.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화장대 서랍에서 반지꼬리를 가져와 실이 깨어있는 바늘을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너는 그 입이 문제야. 내가 아주 꿰매버려야겠어. 저는 눈앞에 바늘을 보고
순간 무서워서 있는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밀쳐냈어요. 그러자 제 손 뒤로 밀린 시어머니가 제가 힘없는 자기를 밀쳤다며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런 소름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놈은 통곡하는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저를 노려보며 자기 엄마 잘못되면 저를 가만 안 둔다고 말했고 순간 더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고 이혼은 두렵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두려웠기에 일단은 이곳을 나가 피해 있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망이었던 것 같아요.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딴짓하는 남편과 그걸 덮어줘야지 문제를 만드냐며 제 입을 꿰매겠다는 시어머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작정 호텔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요. 제가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고 그 내용 또한 참 과간도 아니었어요. 뱃속에 애 인생 망칠 거 아니면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내 친구 중에 경찰 있는 거 알지? 공무원들끼리는 위치 추적 부탁할 수 있거든? 내가 너 곧 잡으러 간다. 저는 문자를 보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이 인간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갈 즈음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들었는지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어딨니? 이 서방이 여기에 와서 너 잡아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저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기에 힘들게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부터 모든 이야기를 했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던 엄마는 다 괜찮으니 친정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길로 엄마에게 가서 엄마를 안고 미안하고 속상해서 펑펑 울었는데 엄마는 저에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소송을 해서라도 얼른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엄마가 그냥 뭐라도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10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샀어. 근데 그게 1등이 된 거야. 원래 이런 건 소문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쉬쉬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너 빨리 그런 집이랑 인연 끊어. 괜히 이 돈 알면 너 붙잡고 늘어질 테니까. 엄마는 다음날 복권 당첨금 중 50억이란 큰 돈을 저희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이혼도 하고 지낼 곳도 마련하라고요. 저는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어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진지하게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저는 어차피 제 짐이 모두 그 집에 있으니 알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셔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를 본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그때 네가 나 밀어서 나온 진단서다 라며 서류를 제 앞에 던지셨어요. 서류를 확인하니 당신 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어디 동네 의원에서 전치 8주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혼? 웃기지도 않아? 너 그 꼴랑 사진 쪼가리 믿고 까부나 본데 나도 너 때문에 이렇게 다친 증거가 있어. 어디서 내 아들을 망치려고? 그 아들을 망치는 게 바로 어머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밀쳤던 건 엄연히 정당방위였고요. 어머님이 먼저 임산부인 저한테 입을 꿰매겠다고 바늘을 가지고 덤비셨잖아요. 거봐, 넌 그 입이 진짜 문제야. 알았다. 네가 정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사인해. 시어머니는 무슨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계속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던졌고
진단서에 이어 미리 각서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각서 내용을 확인하니 저는 다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남편의 지난 일들을 발설하지 않고 위자료와 양육비 등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남편의 일을 발설하면 위약금으로 저에게 5억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기세등등한 얼굴로 조건을 하나 더 달자고 했어요. 그건 바로 이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를 어기는 사람은 10억의 위약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괜히 제가 허세를 부린다며 비웃었어요. 너도 참 불쌍하다. 꼴에 자존심은 있다는 거지? 그래, 네가 원하면 추가해. 왜? 거기에 50억이라고 적지? 우린 하나도 아쉽지 않다.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나무인처럼 나오는 시어머니 앞에서 호기롭게 사인을 했어요. 돈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높여주는 건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각서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되니까 절로 웃음까지 나오더군요. 웃어? 네가 사회생활을 그만두더니 현실을 모르나 본데 남자는 이혼해도 직업 좋고 인물 좋으면 조건 좋은 여자가 줄을 선다. 너 같은 거 하나도 아쉽지 않다는 말이야. 막말로 네가 친정에 돈이 있니 빽이 있니? 어디서 구질구질하고 말 많은 게 덜컥 애 나가져서 내 아들 거저 얻어놓고. 아, 그 애는 우리 핏줄이 맞긴 하니? 내가 정말 그것부터 확인했어야 했는데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사람이 착해 빠져서 네 말만 곧대로 믿었지 않니? 이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이 애는 당신들 얼굴 볼 일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현실을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잘 알아요. 부정부패는 결국 패가망신이라는 거. 저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 게 주둥이만 나불거리고 넌 언제고 그 주둥아리 때문에 화를 당할 거야. 막말 그만하시고요. 거기 꿀먹은 당신, 나 여기 사인했으니까 순순히 합의 이혼해. 그래, 각서부터 공증받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취소해달라고 매달리지나 마. 나도 뭐 솔직히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밖에 예쁘고 몸매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야말로 땡큐다. 저는 헤어질 때까지 막말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고 이런 인간을 몰라보고 그 긴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절망감도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조금씩 흘러 저는 바라던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법원은 뱃속에 아이가 있기에 조정기간을 주었지만 이미 저희는 부부 사이에 종지부를 찍었죠. 얼마 후 친정 엄마가 준 돈으로 엄마와 함께 생활할 30평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조정기간이 끝나 남편과 제가 완전히 남남이 되던 날이 되었는데요. 이 유치하고 못돼 처먹은 남편놈은 마치 저를 약올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여자들과 노는 사진을 일부러 저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각서, 잊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내왔는데 정말 사이코 같았죠. 이런 걸 애 아빠라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니.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제 통장 내역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똑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1분도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고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며 다짜고짜 물어보는 남편에게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복권 당첨돼서 나한테 좀 줬어. 그러니까 이런 시답지 않은 문자 그만 보내. 나 당신한테 원하는 거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우리 애를 생각해야지. 그 애 아빠 없이 키울 거야?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으니까. 기꺼이 아빠 없이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잘 키울 거니까. 그리고 잊은 거 아니지? 공증받은 각서. 만약 내 위치 조사하고 찾아오면 10억이야. 그리고 당신이 먼저 각서 위반하면 나도 당신 접대받고 바람핀 거 세상에 다 뿌릴 거고. 이제 나 함부로 건들지 마. 알았어? 절대 잊지 마. 증거는 내가 더 많다는 거. 남편은 한동안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돈 자랑은 한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은 그 많은 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의 소식은 시어머니에게 전해졌는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어요.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다 아는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핸드폰을 꺼놓으니 다음 날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해 있더군요. 얘 아가, 잘 지내니? 홀몸도 아닌데 어쩌고 있나?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니들이 이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고 쓰린 게 이건 아니구나 싶더라. 우리 손주도 있고 내가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이거 들으면 마음 풀고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니? 네가 마음만 바꿔준다면 내가 그땐 정말 너한테 잘할게. 우리 은석이도 정신 차렸다. 이젠 다시 그런 짓 안 한대. 원하면 각서도 써줄 수 있어. 그러니까 부디 마음 풀고 돌아와. 알겠지? 연락 기다리마. 그동안 미안했고 사랑한다. 사랑은 개뿔. 자기 아들한테 듣고 태도를 바꿔놓고 마치 자기가 후회하는 척 연기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아 당장의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가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죠. 집도 이사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서인지 그제야 저는 제가 바라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무사히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고요. 비록 탯줄 잘라주는 아빠는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과 어떠한 접점도 만들지 않고 이 아이를 세상에 낳았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엄마로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원래 엄마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제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올해로 딱 3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마치 지난날 고생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듯 아이는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예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과 뜻을 모아 작은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엄마의 당첨금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제가 번 돈도 아니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성실하게 세상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돈은 나중에 저희 아이를 위해 쓰려고 남겨뒀죠. 저희 엄마 역시도 갑자기 찾아온 행운을 나누지 않고 욕심내면 예전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시며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은 돌고 도는지 자기 것을 나누겠다고 생각한 엄마는 보람과 마음씨 착한 지인들을 곁에 두게 되었고 덕분에 얼굴에 웃음주름이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는데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고 그 사람은 결국 하던 짓을 그만두지 못해 현장에서 딱 걸려 잘렸더라고요. 게다가 공무원 아들 믿고 돈놀이 하던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사기꾼이 되었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랑 야반 도주를 했다나 봐요. 그러게 제가 부정부패의 끝은 패가망신이라고 알려줬는데 정말이지 모자가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거 있죠. 그들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봉사활동하시는 엄마도 도우면서요. 언젠가 저희 딸이 크면 우리 3대 모녀가 사이 좋게 봉사하는 날도 올 수 있겠죠. 저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니 제가 나이 먹는 것도 잊은 채 마냥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기적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